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반려동물, 반려인이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반려인이 많아지는 만큼 유기견, 유기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도 많아졌지만 앞으로 지금도 많고요.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그러니까 지금도 개나 고양이, 키우던 개나 고양이를 유기하는 사례가 많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네. 거의 늘어납니다, 이거는. 왜냐? 점점 반려인의 숫자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기견, 유기묘 이런 얘기 보면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여러분들 왜 동물농장 같은 데서 왜 유기보호소 같은 거 여러분들 나온 거 봤죠? 유기보호소 가면 엄청 많아요. 거기 보면 멀쩡한 애들 많아. 병 걸린 애도 있지만 멀쩡한 애들도 많아요. 내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다 어리가 좀 안 좋아서 그렇게 됐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멀쩡해요. 멀쩡해. 예. 근데 옛날 같으면 좀 뭔가 좀 문제가 이제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있을 때 막 버리고 했는데 지금은 멀쩡한데 버려요. 멀쩡한데 겉으로 봤을 때.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유기보호소에서도 그 유기견 유기묘들을 다 책임질 수 없어요. 그게 보니까 유기보호소에 등록이 돼서 몇 달 동안이니까 일정 기한 동안 분양받는 사람이 없으면 그 안락사 시키는 거 알고 계시죠? 약물주사 투여해가지고. 예. 거의 사형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예. 누가 날 데려가는 사람이 없으면 시- 거의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개 고양이 입장에 생각해봐요. 거의 카운트다운 들어가는 거예요. 카운트다운. 하루하루 피만 나가는 거죠. 한 세 달인가 그럴 거야 아마. 유기소에 이제 들어온 지 날짜 적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 데려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안락사 시키는 거예요. 그럼 안락사를 안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뭐 그것도 그렇지만 이게 왜 시키냐 하면 유기보호소에서 점점 늘어나는 그 유기묘들을 다 감당하기 힘들어요. 공간 한정되어 있고 돈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불쌍하다고 다 데려올 수 없는 거예요. 유기보호소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간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 인원 수도 거기서 이제 유기를 보호하는 그 직원분들 수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버려졌다고 다 데리고 오면 뭐 그렇다고 후원금 많이 들어오는 시설이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참 안 좋은 얘기예요. 유기견 유기묘 사례. 예, 정말 안 좋은 사례입니다. 자기 자신도 버림받기 싫어하면서 왜 자기가 애지중지 키웠던 개나 고양이를 왜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자신도 누군가한테 버린 가구가 무서우면서 안 그렇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어, 자질 부족인 자질이나 자격 미달인 반려인의 증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소위 말하는 개나 소나 아무나 반려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려인을 왜 키우냐 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길 가는데 이뻐 보여가지고 외로워서. 이 두 가지입니다. 아니면 평소에 내가 얘를 좀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키워도 될 만한 사람인지. 내가 그만큼 내가 그만큼 내 집에 개, 고양이 식구가 들어왔을 때 그 친구들을 잘 케어하고 밥 챙겨가면서 뭐
고양이 같은 경우 이제 모래 같은 거 다, 고양이 전용 모래가 있잖아요. 그거 다 이제 갈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개, 고양이 키우면 부지런해야 돼요. 일단 부지런해야 돼. 게으른 사람은 키우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내 밥도 챙겨야 되고, 개, 고양이 밥도 챙겨야 돼요. 두 개 챙겨야 됩니다. 사람 먹는 거 다르고, 개, 고양이 먹는 거 달라요. 그리고, 사람보다 개, 모양, 고양이 먹는 거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사람이야, 아무거나 먹으면 되죠. 근데 개, 고양이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아시겠지만. 네. 특히 개, 고양이는 단 거 먹으면 안 돼요. 단 거, 당 들어간 거.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뭐, 개, 고양이 키워보시도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일반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일반 인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도 당 많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먹어도 괜찮잖아. 왜냐, 우리는 당 수치가 있으니까. 근데, 개, 고양이는 먹는 순간 확 올라가요. 기하급수적으로. 아예 못 받아들여. 네. 잘 모르는 사람이 막 초콜릿 주고 한단 말이에요. 주면 안 됩니다. 주더라도 개, 고양이 존녕, 뭐 초콜릿 같은 거 줘야 돼요. 당이 전혀 안 들어간. 그래서 굉장히 먹는 게 까다롭습니다. 아무거나 먹이면 안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 고양이 키우신 분들이 그냥 귀여워서, 이뻐서, 혼자 있으면 쓸쓸해서 키운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좀 나름 얘를 좀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내가 신경 써야 됩니다. 데리고 왔으면 책임져야죠. 근데 책임 못 지는 사람들이 과연 많을까요? 적을까요? 좀 많다고 봐요. 많다고 봐. 특히 나는 개인적으로 대학생들은 키우면 안 된다고 봐요. 대학생들. 학생들은 키우면 안 돼. 왜냐? 내 학과의 화기로 바빠 죽겠는데 개고양 어떻게 해요? 그리고 돈 버는 것도 직장처럼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버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 많잖아요. 들어갈 때 많잖아. 한창 놀러 갈 때인데 개 고양이 밥 제대로 주겠냐고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을 키울 만한 자질이나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은데 점점 많아져요.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개 고양이도 그렇고 애기도 지금 뭐 함부로 버린다거나 학대한다거나 그런 살이 많이 나지잖아. 예. 제가 오늘인가 뉴스를 봤는데 젊은 부부였어요. 젊은 부부인데 애 기저귀 갈아야 되는데 그 귀찮아서 안 갈아가지고 애 뼈가 녹았어요. 곰팡이가 스며들어서 그걸 방치해놨다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를 수가 있냐 말이에요. 간단하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피부 약해요. 굉장히 약해. 특히 이제 아이가 뭐 이제 똥하고 오줌 내잖아요. 그거 빨리빨리 치워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독해요. 그게 애기 피부가 약해서 스며든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당연히 애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알아야 되잖아. 애 키우기 전에 몰랐다 하더라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귀찮아서 안 한 겁니다. 아니면 자기 일가가 더 소중해서 그냥 애의 고통이나 뭐 스트레스 같은 거 신경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애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애를 키우는 부모님이 잡혔습니다. 예. 유기죄로. 자기 자식을 제대로 못 키워가 유기죄로 잡혔어.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아동학대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 아니 자기 자식도 똑바로 못 키우는 마당에 개 고양이 못 키우는 건 더 많겠죠, 여러분. 능력이 안 되는데 키우는 사람들. 자기 자식도 내가 키울 만한 기본의 자질이나 능력을 같이 키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개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개 고양이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이제 키우게 되면 나중에 뭐 자기 귀찮아지면 뭐 버린다거나 밤늦게 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돈 쪼들면 버린다거나 말 안 듣는 버린다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럼 더 많아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대로 된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좀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냐면, 반려동물을 키울 만한 어떤 교육과정과 이수증 같은 거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이수증 있는 사람만 반려동물을 살 수 있도록 나름의 어떤 자기 조건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특정 시간 이렇게 한 30시간 정도 교육을 통해서 다 듣고 이수한 다음에, 아니면 필기시험 같은 거 해가지고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뭐 자격증 발급받아서 키운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또 문제 일으킬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덜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격 허들을 주는 거죠. 이거 어느 정도 이제 키울 만한 어떤 교육 수양을 갖춘 사람들. 근데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키울 수 있잖아. 아무것도. 그냥 애견인사 가가지고 돈 내고 사면 되잖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너무 그러니까 기르는 게 너무 쉽다 보니까, 절차가 너무 쉽다 보니까 버리는 것도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그래요? 길 가다 마음에 들면 그냥 가가지고 이거 얼마에 물어본 다음에 바로 사가지고 사려고 그때 사가지고 데리고 오면 끝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동물을 데려오고 키운다는 거 너무 쉽고 간소하게 생각하니까 버리는 것도 쉽고 간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좀 허들이나 자기 조건을 좀 어렵게 만들어 버리면 키우고 버리는 것도 쉽게 안 되겠죠. 예.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조건 채운 사람을 반려인 키우고, 반려인 키운 사람도 나름의 어떤 뭐 민증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넘버 같은 거 만들어서 등록해서 분기별로 뭐 건강검진 비스무리하게 받는 거예요. 얘가 살아있는 건지 죽었는 건지.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사람하고. 아마 그렇게 걸어버리면 못 키우겠다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못 키우겠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 귀찮아하면 안 되죠.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동물이면 그 정도는 해줘야죠. 예. 교육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냥 버리는 거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 아무래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개, 고양이 키우는 돈이 들죠. 적은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많은 돈이 들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혼자 사는 가정에서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례가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뭐 혼자 살아서 내가 넉넉하게 돈을 벌면 괜찮아요. 근데 혼자 사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수입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데 박봉의 월급을 받는데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물론 그걸로 어떻게 충당은 되겠습니다만, 사람이 살다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직장 그만둘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뭐 지금 같은 이 메로나 시대에는 잘 다니는 직장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당장 내가 200을 벌던 사람이 뭐 실업급 받아도 한 130, 140 받고, 실업급이 그냥 끊기면 돈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 그렇다고 지금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뭐 전세나 매매로 사는 것도 아니고 월세 내고 산다고 해보세요.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빠듯한데 뭐 사료나 뭐 개 고양이 피우는데 뭐 소모품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물 같은 거나 아니면 모래 같은 거 그런 것들 사줘야 되는데 못 사주는 거예요. 네. 한 달, 두 달 지출 쓰다 보니까 이러다가 나도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아니, 몸만 나오는 거죠. 이런 사례가 예전에도 나왔지만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더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더 많이. 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사람이 일단 뭐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개고양이 뭐 돌보고 자식 할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자기가 힘들 것 같아 미리 그 상황을 알고 분양을 시키는 거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맞잖아요.
내가 도저히 못 키울 만한 환경이면 어떻게 해서든 누구한테 보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나은 환경인 사람한테. 그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돈 주고 사니까 누가 나 주긴 아깝고. 근데 나는 힘들어져 가고. 그러니까 너무 극한의 상향에 몰리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해가지고 버리게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힘들더라도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네. 특히 혼자 살면서 이제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은 좀 세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이거 키워도 될 만한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고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빨리 분양시켜야 돼. 그 친구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반려동물을 생명체로 여기기보다 소유물로 여기는 거야, 소유물. 네. 사실 나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정말 생명체로 여길까? 생명을 소중히 여길까? 생명체로 여겼으면 저렇게까지 함부로 버리지는 않을 텐데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생명체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해도 상관없어. 내 돈 주고 산 거잖아. 내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 나랑 어떤 오랜 기간 같이 생활하고 먹고 자고 하는 어떤 건 식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구성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소유물, 상품으로 여기는 거야, 상품.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가 버려도 돼. 내 거니까. 물건 취급하는 거죠. 이게 반려동물한테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벌어집니다.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동학대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나온 이유가 내 자식이 생명치고 인격이 있는 건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내 배 아파서 났으니까 내 핏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이런 소유물을 여기는 마인드가 대한민국 사회도 있어.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한테 있던 게 동물한테 옮겨간 거예요. 네. 특히 우리나라가 약간 좀 그런 게 많아요. 자기 자식을 약간 부모의 소유물을 여기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식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부모 뜻대로 따르게 하고 의견 존중하지 않고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가정들이 실제로 대한민국에 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꾸 엄마가 하지 말고 다른 데 가라고 해서 내 꿈을 접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 이게 사람한테도 벌어지고 있는데 동물한테는 더 쉽게 벌어지겠죠. 동물한테는. 그렇죠, 맞죠. 우리나라가 왜 아동학대가 안 없어지냐면 그런 게 많아요. 이 자식도 인격체고, 생명체고. 그걸 알고 있으면 함부로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한민국 부모들, 대부분은 아니고 상당수의 부모들은 내 자식이니까 내 거라고 생각한다. 내 거. 내 거, 네 거. 우리나라가 보면 왜 가족끼리 동반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는 게 그 자식들은 별로 그런 생각이 없는데 내가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고 내 핏줄이니까 부모로서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게 많아요. 안타깝지만 이게 유교 문화에서 좀 기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의 뒷바라지 책임지듯이 자식이 어떤 생명에 대한 권한도 나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없죠. 없는 데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잘못된 마인드가 동물한테까지 옮겨간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어, 버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반려인 중에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사이사이 낀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스틀려가지고 버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쉽게 쉽게 버려요. 예. 그러니까 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 귀찮게 했다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동물이 무조건 뭐 360회요. 항상 말 잘 듣습니까? 항상 뭐 좋은 짓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동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한테 좋은 짓 하라는 법이 있어요? 아니잖아. 아니,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짓 하는데 동물은 당연하지. 말귀를 몰아 먹는데 안 그래요? 집안살이 먼지도 필 수도 있고, 뭐 똥 같은 거 마음대로 쏠 수도 있고, 어, 물건 같은 거 엎질러질 수도 있고, 그 어느 정도 감안해야 돼요. 동물을 키운다고 보면 감안해야 돼. 뭐 세상에 모르는 건 다 얌전한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 사소한 거를 버릴 것 같으면 애초에 키우면 안 되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는 한은 앞으로 이 유기 사례는 계속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 들을 때마다 그 반려동물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든 좀 오래 키우고 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키우려고 하겠죠. 근데 일부의 사례에서 이렇게 뭔가 유기견 유기묘로 안 좋게 흘러가는 사례가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혹시나 여러분들 뭐 방송 보시거나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 있다면 어쨌든 책임졌으니까 웬만하면 좋든 싫든 간에 감수하시고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못 클 것 같으면 분양은 하세요. 분양은 해요. 버리지 마시고요. 정말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억울하게 버려져서 그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는 깃바라 생활하는 그 유기견 유기묘들이 더 이상 안 보였으면 좋겠고, 그런 사례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